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현대 캐스퍼 시승하러 왔는데요. 오늘 한 50대 정도 이렇게 시승차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는 여러 가지로 캐스퍼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오토, 제가 시승하는 거는 캐스퍼 터보 모델이고, 여기 지금 세워져 있는 거는 캐스퍼 일반 모델입니다. 76마력짜리 자연흡기 엔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모습이 그냥 헤드램프만 있으면은 자연흡기 엔진이고, 인터쿨러로 들어가는 동그란 게 하나 더 있으면은 터보 엔진이거든요. 요거는 그냥 자연흡기 엔진. 주간주행 등이 동그랗게 되어 있고, 프로젝션 램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방향지시 등입니다. 자, 헤드램프도 뭐 다 똑같진 않아요. 이렇게 그냥 할로겐 전구가 들어가 있는 그냥 이런 타입도 있고, 이렇게 프로젝션 타입으로 되어 있는 타입도 있습니다. 이게 더 추가가 된, 요게 더 고급 옵션이죠. 그리고 실내에도 보시면은요, 이렇게 직물 시트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밑에는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고, 위에 등판은 직물로 되어 있는 것도 이게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옵션으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캐스퍼 디자인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일단 경차 규격에 딱 맞춰서 디자인했습니다. 폭이 1.6m 이하, 그리고 길이가 3.6m 이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폭이 1.6m에서 5mm 빠지는 1595, 그리고 길이는 3.6m에서 5mm 빠지는 3595. 우리나라 경차는 다 크기는 똑같아요. 경차 규격 안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레이나 스파크나 모닝이나 캐스퍼나 길이와 폭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높이만 조금씩 달라요. 높이가 모닝이랑 스파크는 1485인데 이거는 1575. 그러니까 모닝이나 스파크보다는 요게 한 9cm 정도 높다고 보시면 돼요. 9cm. 레이는 또 높이가 1700이에요. 그러니까 레이는 이거보다도 한 12cm, 13cm가 더 높은 거예요. 높이만 다릅니다. 길이와 폭은 우리나라 경차는 다 똑같고 높이만 달라요. 그러니까 모닝과 레이와 캐스퍼를 딱 놓으면은 모닝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캐스퍼, 그 다음에 레이, 이런 식으로 키가 이렇게 차이가 날 거예요. 대부분 한 10cm 정도씩 이렇게 키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띠릭띠릭. 한정된 크기에서 더 커 보이게 디자인하는 게 경차의 디자인 포인트예요. 그래서 딱 보시면은 작지만 좀 커 보이는 디자인, 작지만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뭔가 바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최대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조금이라도 좀 더 커 보이고 더 든든해 보이게 디자인하는 게 경차의 디자인 포인트고요. 캐스퍼는 여기에 SUV 스타일을 가미했잖아요. 그래서 당당한 SUV 스타일. 그래서 SUV의 특징인 견고하고 강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딱 살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보통 SUV가 아니고 막 홈롤을 막 질주하는 그런 아주 터프한 SUV에 있는 디테일들이 이런 데 많이 들어갔습니다. 바퀴의 휠아치를 동그랗게 감싼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사다리꼴로 감싸면은 집 랭글러나 뭐 이런 것처럼 오프로드를 막 다니는 그런 터프한 사륜구동 스타일의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검은색 클레딩으로 이렇게 감싸면은 좀 터프한 견고한 사륜구동차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좀 살려서 앞뒤 바퀴를 디자인해서 좀 더 SUV적인 느낌을 많이 나타냈는데, SUV의 견고함을 내는 포인트는 이 B필러입니다. 앞문짝과 뒷문짝 사이에 있는 요 기둥, 요거를 견고하게 그냥 살려낸 거죠. 요 기둥을 견고하게 살려냈기 때문에 차가 골격이 튼튼해 보이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걸 검은색으로 이렇게 보통 차처럼 해놨으면은 이렇게 견고한 느낌이 안 나와요. 철판이 든든하게 받치고 있구나. 그래서 철판을 좀 더 튼튼해 보이게 강조한 디자인이라고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짝을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보세요. 이거 풀도어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그레이존도 상당히 깔끔하게 만들었고, 여기에 뭐 용접을 하거나 뭐 이런 문짝이 아닌 그냥 한 번에 프레스를 팍 찍어서 만든 튼튼해 보이는,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나 이만큼 튼튼해, 아주 견고하게 통뼈로 만들었어 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요 문짝. 제가 자꾸 문짝 자꾸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디자인이 발전하는 거예요. 경차도 통문짝으로 견고하게 이렇게 디자인하는 겁니다. 실제로 B필러가 뭐 다른 차에 비해서 더 굵거나 그러진 않아요. 실제 B필러는 요 정도로 해서 다른 차랑 비슷한데, 문짝 디자인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훨씬 더 견고해 보이잖아요. 요런 견고한 느낌, 요 B필러를 견고하게 살리는 요 디자인 포인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문짝이랑 뒷문짝의 요 높이도 약간 어긋나게 배치를 해서 이게 여기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게 단절돼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또 다른 문짝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야지 이게 더 극도로 강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문짝과 문짝을 아예 이어지지 않게 뭔가 이렇게 엇갈리게 일부러 디자인을 해서 B필러를 상당히 강조한 디자인이 캐스퍼 디자인의 포인트입니다. 디리릭 앞과 뒤는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쫙 연결된 거예요. 그냥 조금이라도 더 넓어 보이게 디자인하면서 귀여운 동그라미. 현대자동차가 패밀리룩으로 강조하는 위에는 주간주행 등이고 밑에 헤드램프가 있는 이런 느낌을 좀 재치있게 활용을 해서 넓어 보이면서 좀 안정적으로 보이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모습을 똑같이 찍어 놓은 것 같은 저 뒷모습도 이렇게 똑같이 동그라미로 이렇게 찍어 놓은 듯한, 그래서 앞과 뒤가 복사해 놓은 것처럼 딱 매칭이 돼서 디자인적인 일체감을 극도화시켜주는 겁니다. 자, 뒤에 등은 요게 미등과 이제 브레이크 등이 여기서 점에서 들어오고요. 요 밑에는 주황색 등과 주황색 등이 들어왔다가 요 밑에가 빨간 등인데, 요거는 평소 때는 안 들어오다가 이 트렁크를 올리면은 빨간 등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요 밑에 지금 미등이 들어오잖아요. 트렁크를 올렸을 때도 시그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빨간 등이 여기 숨어 있는 거고, 후진 등은 여기 있어요. 여기 A 필러를 검은색으로 칠해 놓은 거는 위에 썬루프를 했을 때는 요게 검은색이 되어 있고, 그냥 썬루프를 안 하면은 바디 컬러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왜 썬루프랑 붙여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썬루프랑 그냥 붙여놓은 것 같거든요. 그냥 썬루프를 해야지 이게 검은색이 되는데, 썬루프를 굳이 안 하고 이거 검은색을 하겠다 그러면 그냥 검은색 사다가 랩핑을, 여기 부분 랩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거를 묶어서 해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디리릭. 자, 실내에 들어가기 전에 문짝은 아무래도 조금 가벼운 소리는 안 해요. 문짝이 조금 묵직하게 닫히는 소리는 아니고 좀 철판, 아무래도 경차입니다. 뭐 어차피 경차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투톤으로 되어 있는 좀 최고급 옵션의 실내가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약간 섬유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섬유가 실제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섬유 느낌이 나는 마감으로 되어 있는 주황색 요 액센트를 넣어서 좀 아이코닉해 보이게, 좀 팬시해 보이게 이렇게 만들었고, 수납 공간은 풍부합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오고 USB도 뭐 빠짐없이 넣어놨고요. 동글동글한 것들을 주로 써서 좀 경차의 귀여운 이미지, 부드러운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한 디자인이에요. 여기 손잡이도 고급 옵션으로 가면은 은색으로 약간 금속 느낌이 나게 칠해져 있는데, 요거는 완전 고급 옵션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 형상은 요거 아이오닉 5에 들어간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요 손잡이는. 자, 시트가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앞뒤로 꽤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시트 높이 조절도 됩니다. 시트 높이 조절도 조금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하는 높이 조절도 조금 됩니다. 근데 높이 조절을 하면은 이쪽 동반석은 높이 조절이 안 되거든요. 띠릭 운전석도 이렇게 접혀진다. 이걸 빼고 접어야 되는구나. 이걸 빼면은 이렇게 접혀집니다. 운전석도 접혀지기 때문에. 그리고 동반석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접혀져요. 이렇게 접으면은 동반석과 운전석을 이렇게 접어서 넓게 이렇게 할 수 있고, 뒷좌석에 이게 가장 세웠을 때 제일 높이면 여기까지 눕혀줍니다. 이렇게 해서 4인승이에요. 4인승. 여기 가운데 한 명 더 앉는 게 아니고 캐스퍼는 4인승입니다. 안전벨트도 4개밖에 없어요. 가운데 안전벨트 없어요.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이제 여기 다리를, 신발을 벗고 좀 이렇게 뻗치고 이렇게 릴렉스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앞뒤 시트가 또 조절이 돼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접으면은요, 요걸 이렇게 접으면은 이제 차박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여기 놓으면은 이렇게 차박이 가능한데, 여기도 애프터마켓에서 사는 무슨 수납함 같은 게 요 높이에 맞는 수납함이 또 있더라고요. 그거까지 하면은 아주 편안하게 차박을 할 수 있고, 이제 매트를 깔면 아마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여기다 뭘 좀 받쳐놓거나 이렇게 해서 여기 차박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경차 전체에 이렇게 딱 누워서 잘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나옵니다. 시트가 변화되는 거는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펑크 수리 키트 같은 거 조금 있고요. 이렇게 끝이에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나 이런 건 따로 없습니다. 띠릭. 자, 운전대가 이렇게 튀어나와
올라오거나 이건 안 되고 그냥 아래 위로만 이렇게 됩니다. 예, 길이 조절은 안 되고 이게 아래 위로만 되는데 이렇게 딱 맞춰놓고 예, 요 정도로 운전을 하는데 요 상태 그대로 이제 뒤로 가보면요. 요 정도 공간입니다. 요 정도 공간이면은 아유 뭐 충분해요. 경차인데도 충분합니다. 예, 그리고 팔걸이는 이렇게 접었다가 폈다가 할 수 있는 팔걸이고 그 밑에 이렇게 컵홀더 있어요. 예, 뒤에 매트는 고리는 없습니다. 띠리릭 띠리릭. 자, 일단 우리 누님부터 만나 뵙고 출발할게요. 네, 오디오는 보스 오디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스피커 6개짜리거든요. 지금 트위터 2개 있고 요 밑에 스피커 있고 요 뒤에 스피커 있고 스피커 2개짜리도 있고 스피커 4개짜리도 있고 스피커 6개짜리도 있는데 그 중에서는 가장 좋은 스피커 6개짜리입니다. 근데 경차치고는 그냥 튜닝 안 하고 그냥 웬만큼 들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냥 저음도 그냥 풍부하게 나오고 고음도 그냥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면서 나오는데 세밀하진 않습니다. 세밀하진 않고 그냥 나올 거는 다 나온다.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통풍 시트도 있고 열선 시트도 있고 그래요. 근데 통풍 시트는 운전석에만 있습니다. 근데 운전석에 통풍 시트는 틀자마자 이렇게 시원하게 확 느껴질 정도로 예, 꽤 괜찮게 나오네요. 띠릭띠릭 하이패스도 들어있고 100마력짜리 터보 모델이에요. 나가는 게 좀 시원시원하게 나가네요. 경차치고는 뭐 이 정도면은 그냥 도로상에서는 뭐 전혀 뒤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중고속 한 시속 80km 이상에서의 가속은 조금 더디긴 합니다. 근데 출발 가속 그러니까 한 시속 한 4, 50km까지는 잘 나가요. 근데 이제 60km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더뎌지고 80km 넘으면서부터 좀 더 더뎌지고 요 정도의 가속입니다. 아주 여유로운 파워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자른 파워도 아니에요. 이 정도 지금 1톤짜리 차거든요. 1톤짜리 경차를 이렇게 다루기에는 꽤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터보 모델이 이 정도면은 그냥 일반 모델 76마력짜리 자연흡기 모델은 아무래도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터보 모델이라고 해서 뭐 호쾌하게 나가거나 그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됐다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예, 일반 모델은 이거보다 24마력이나 좀 약하거든요. 그리고 토크는 절반 정도 수준이에요. 토크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터보 엔진이지만 변속기가 그냥 4단이라서 조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몰다가 시속 80km 정도로 가다가 그러면 한 지금 1900rpm 정도로 80km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RPM을 써서 노멀 모드랑 스포츠 모드랑 2개밖에 없는데 터보 엔진인데도 조금 부족하네요. 호쾌하게 몰고 다닐 수준의 터보 엔진은 아닙니다. 무게중심은 조금 높은 편인데 코너링이 이제 좀 아무래도 좀 롤은 있어요. 롤도 좀 있고 코너링이 아주 조금 좀 모닝은 그래도 이게 코너링이 그래도 좀 하네.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SUV라서 그런지 이게 이제 좀 무게중심이 좀 높아서 건들건들합니다. 롤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시내 도로에서 그냥 몰기에는 이 초반 가속이 괜찮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 다른 차에 비해서 좀 더디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다른 차와 흐름을 맞춰서 가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에어컨을 켰느냐 껐느냐에 따라서 나가는 정도가 꽤 차이가 나네요. 에어컨을 끄면은 꽤 호쾌하게 나가네요. 터보답게 나갑니다. 이제 아무래도 경차기 때문에 이 배기량이 작기 때문에 에어컨을 켜고 끄고 차이가 무시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납니다. 지금 에어컨 끄니까 잘 나갑니다. 띠릭띠릭. 아무리 터보 엔진이지만 터보의 호쾌한 느낌까지는 바라지 마시고요. 터보를 사면은 그냥 옛날 그냥 1600cc 차 정도 그냥 그 정도 그냥 몰 수 있겠구나. 그냥 아반떼 정도의 보조 맞춰서 가는데 무리 없겠구나. 요 정도로 타셔야지 뭐 터보 엔진이니까 뭐 누구를 이기거나 뭐 요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감안하시고 타시면 됩니다. 4단 변속기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너무 RPM을 길쭉하게 써야 돼요. 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지금 작동을 했습니다. 네, 앞차와 거리를 감지해서 지금 달리는 지금 차선 유지도 해주는 기능을 다 켜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뭐 편안하게 그냥 크루징 하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63, 4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음은
63, 4 정도. 조금 소음은 좀 들어옵니다. 하나, 둘, 셋. (13.6초) 나오네요. 그러면은 13.6초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도로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면 12초대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약간 오르막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제가 맨날 다니던 도로가 아니라서 평지인지 약간 오르막인지 잘 모르겠는데, 초반 가속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중후반 가속이 아무래도 좀 배기량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코너링 때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겠네요. 이게 코너링 때 좀 고속으로 코너를 들어갈 때 되면은 코너링이 좀 불안정합니다. 달리지는 마시고 조금 경차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늘 모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서스펜션 세팅을 조금 더 딱딱하게 세팅을 해서 코너링을 조금 더 살려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요철이나 이런 데서 충격 흡수 같은 거는 잘 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가벼운 차 치고는 곧잘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충격 흡수를 좀 잘 하려고 부드러운 서스펜션을 넣다 보니까 이게 코너링이 조금 좀 휘청휘청 거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트랙션은 스노우, 머드 뭐 이런 게 있는데, 변속이 어느 정도 시점에 되느냐, 그리고 주행 안정 장치, 그러니까 그 트랙션 컨트롤이죠. 트랙션 컨트롤이 조금 미끄러지게 해주느냐, 좀 안 미끄러지게 해주느냐, 뭐 요 정도 차이일 거예요. 요거는 다음에 차를 빌려서 해보고요. 띠리릭. 네, 여기까지 캐스퍼 터보를 몰아봤습니다. 캐스퍼 1.0 터보를 몰아봤는데 100마력의 토크가 17.5 정도 되죠. 그냥 이거는 그냥 탈만해요. 터보라서 뭐 좀 더 막 잘 나가거나 막 뭐 이렇게 더 훌륭하게 막 후련하게 나가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다른 차의 호흡에 맞춰서 그냥 별 스트레스 없이 달릴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되는데, 이게 이 정도면은 자연흡기 1.0 리터 엔진, 그거는 76마력의 토크가 9.7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는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터보는 반드시 선택하시는 게 좋고, 이게 다른 차도 이 공회전 때 드라이브를 넣으면 약간 진동이 있는지 그거는 다른 차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에어컨을 끄고, 그럼 도도도도도도 여기 소리가 날 정도로, 그리고 여기서 에어컨을 켜면은 더 진동이 느껴져요. 이거는 공회전 때 신호대기 할 때는 중립으로 이렇게 빼놔야지 좀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조금, 공회전 때 진동 느껴지는 거는 조금 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RPM이 조금 눌리니까 엔진에 진동이 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가 조금 좀 그렇습니다. 캐스퍼는 SUV라는 장점은 잘 살렸어요. 디자인도 잘하고, 그리고 바닥에 있는 잔진동 이런 것들은 잘 잡았는데, 아무래도 SUV라서 조금 무게중심이 높고 차가 조금 이렇게 휘청휘청 거립니다. 그러니까 코너링까지 즐길 차는 아니라는 거예요. 코너링 때는 반드시 속도를 좀 줄여서 코너를 도시고, 막 이렇게 주름 잡으면서 달리기에는 경차로서는 모닝이 더 좋습니다. 모닝은 코너링도 생각외로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닝보다는 코너링은 확실히 좀 휘청휘청 거리는 게 있어서 조금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조만간 차 빌려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디오